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원래는 생수를 파는 게 불법이었어요. 자, 한 주간의 업계 소식과 신제품 소식 알려드리는 마티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생수에 대한 이슈가 한번 있었죠. 백화점에서 이렇게 수많은 수입 물들을 갖다 놓고 물 한 병에 10,000원, 15,000원, 25,000원 막 이렇게 해서 판 적이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방송에서 앞으로는 물 맛을 감별하는 물소믈리에가 아주 그냥 인기 직종이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백화점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생수 팔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어떤 물을 먹죠? 그냥 싸고 적당한 물을 사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싸고 적당한 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생수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에는 지금 커피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산은 워낙 넘사벽이라 가지고 말을 꺼낼 순 없지만 커피 시장을 넘을 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생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기업들 간의 생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원래는 생수를 파는 게 불법이었어요. 사실상 생수는 1969년부터 판매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한정해가지고 외국인 한정으로. 이제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관광객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수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가를 했었고, 그 전에는 생수 판매가 안 되고 그 이후에도 생수 판매가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수 판매가 언제부터 다시 합법적으로 됐느냐? 1994년도에 생수를 팔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행복추구권, 기본권이죠. 그걸 가지고 걸어버립니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을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걸로 걸어버리니까 이제 무효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95년도부터는 생수 판매가 법적으로 허가가 됐어요. 근데 허가가 되자마자부터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왜냐? 일단은 대기업이 판을 짜놓지 않았고 그냥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인들이 물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제가 왜 계곡 사진을 띄워드렸을까요? 계곡물을 그냥 파다가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판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은 내용들도 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곡물을 그냥 갖다가 생수로 팔아가지고 돈을 번 분들이 다 수갑차고 한탕씩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초창기에 이 생수 시장은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한 브랜드가 있죠. 농심입니다. 삼다수 카드를 가지고 와요. 삼다수 뭡니까? 제주도를 상징하는 물이잖아요. 어떤 걸 표방하느냐? 야, 우리는 그런 계곡물 같은 거 파는 거 아니야. 우리는 화산 안반,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주도의 화산 안반층을 통과한 아주 청정 깨끗한 물을 팝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전국적으로 풀라면으로 굉장한 인지도를 얻고 있던 농심인데 믿고 있는 농심이 물을 팔아. 근데 그 물이 제주도의 물이야? 그러면 먹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삼다수에 대한 인지도가 확 올라가면서 브랜드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삼다수라는 거는 농심이 제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제조를 하는 건 어디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라는 곳이 합니다. 여기가 제주도의 공기업이에요. 생산을 이 회사에서 하고 제주도 외에 흔히 육지라고 얘기하죠. 육지에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거를 농심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담이지만 여러분, 제주도에 팔리는 삼다수는 제주도 자치공사가 직접 합니다. 제주도에서 파는 물은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삼다수가 엄청 싸요. 2리터짜리가 600원이고요 500ml짜리가 350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삼다수를 싸면은 싸게 먹을 수 있다. 요거는 약간 제주도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그냥 값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육지 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그 부분에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유통을 한 단계 더 거치기 때문에 가격 변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삼다수를 농심이 잘 팔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이 무기한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연장을 농심이랑 안 합니다. 여기랑 해요. 정확히 광동이랑 코카콜라가 동시에 들어간 건 2017년이고요 2012년대에는 광동제약이 가져갑니다. 요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매 부분을 맡아요. 편의점이나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코카콜라는 이제 LG 생활건강이 가지고 있는 음료 브랜드가 이제 코카콜라잖아요.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 도매, 비소매 이런 부분입니다. 그쪽은 이제 LG 생활건강이 진행을 하고 소매 부분은 광동제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농심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잘 팔리고 본인들이 잘 만든 브랜드인데
타격이 있겠죠.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주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 얘기를 꺼내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연변에 위치하고 있는 백산수라고 써있죠. 저건 백두산의 물이거든요. 백두산이 북한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이제 국경에 걸쳐 있잖아요. 중국 국경에 있는 백두산을 통해 가지고 저기에 있는 물을 생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언제 만들었냐면은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계약 갱신은 2012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농심은 2007년에 이 백산수 공장을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서 백산수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살아있는 화산 안반수. 제주도랑 비슷하잖아요. 화산 안반수, 백두산, 백산수. 뭐 지층 구조나 이런 거를 아까 얘기한 게 삼다수랑 마케팅 방법이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이 삼다수 마케팅도 농심에서 진행을 한 거니까. 이 백산수 자체가 약간 경쟁 제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자치공사에서는 뭐지? 서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 간에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농심으로부터 바뀌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전에는 거의 생수 판매의 60% 이상을 삼다수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2015년, 16년, 17년 가면서 50%까지 떨어지고 40%까지 떨어지고 이제 2019년은 30%대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점점 떨어지면서 어떤 걸 하느냐? 삼다수가 하지 않던 걸 해요. 2+1도 시작을 했고요. 올해 이제 10월 때쯤에는 2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던 1+1 행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생수 1+1을 하는 게 인터넷 기사에 나왔다니까요. 이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던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경쟁 회사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제주 삼다수도 있고 강원 평창수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해태에서 만드는 거고요. 백두산 백산수는 농심이, 그리고 아이시스 8.0은 둘 다 롯데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삼다수는 1+1을 20년에 한 번 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1+1, 2+1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마시는 물이 그 물인 맛이 나면은 비싼 걸 먹겠어요? 아니면 1+1을 드시겠어요? 물이니까 그냥 1+1 먹는 겁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서 뭐 굉장한 맛을 느끼려고 먹는 게 생수가 아니잖아요. 생수의 느낌은 뭐예요? 갈증 해소죠. 그냥 물이 깨끗하고 흙이 안 들어가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냥 싼 거 1+1? 뭐 한 병 살 때 그냥 한 병 더 사지 뭐.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1+1을 했다는 거는 다른 회사는 그냥 막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점점 격차가 났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제주 용암수라는 게 나와요. 이건 어디서 하느냐? 이건 오리온입니다.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이죠. 이 용암수는 뭐냐? 이거는 지하수가 아니라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삼다수 같은 경우는 그냥 화산 안반층에 고여있는 지하수인데 얘는 화산 안반층에 고여있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을 증류시켜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만든 연구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라는 거를 2011년에 만듭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부지죠. 이 해수를 이용해가지고 민물을 만들어서 식료품도 만들고 기능성 제품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 들어가는 부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될 기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기업 중 하나가 제주용암수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 연구센터에 들어간 그 제주용암수라는 회사의 지분을 오리온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그 지분을 산 다음에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요. 1200억을 투자해가지고 2016년에 공장을 짓습니다. 제주도 용암수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오리온이 큰 수를 두죠. 그리고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물의 전쟁 뛰어든 오리온 내수 판매 제한으로 발목. 이게 무슨 얘기냐? 제주도는 오리온이 제주 용암수를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한국에다가 판다는 얘기를 알았으면은 오케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 용암수는 오로지 중국과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케이를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해외 판매만 한다고 해서 허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국내에서 팔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 용암수를 국내에서 팔면은 3대수의 경쟁 아닙니까? 라이벌이 또 늘었는데 심지어 제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물이 떡하니 나와버리면 이거는 삼다수한테 치명타죠. 그런데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뭐 궁금하시면 시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시키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팔 경우에는 우리가 해수 공급을 어느 정도 틀어막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공방은 되게 길어질 수도 있고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리온 입장에서는 1200억이라는 공장을 투자를 해놓은 게 있으니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큰 돈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장기 기간 동안 팔고 있었던 이런 삼다수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것이 또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리온이 제주 용암소를 판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먹는 물 제작에 굉장히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고 실제로도 2021년에는 물 시장이 커피 시장을 넘어서 가지고 훨씬 더 커질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되게 다양한 물들이 많이 나올 거고 기존의 서주대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도 궁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는 이제 신제품 얘기를 잠시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뚜기에서 나온 북엇국 라면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예전에 나왔던 거죠. 쇠고기 미역국 라면. 미역국 라면이 나오고 북엇국 라면이 나왔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오뚜기에서 이 블럭국이 있잖아요. 뭐 사골 우거지국, 미역국, 청국장, 북엇국, 육개장, 애호박 된장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맛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역국 라면 나왔고 북엇국 라면 나왔으니까 다음은 뭐지? 된장라면인가? 하고 봤더니까 된장라면은 나왔더라고요. 된장라면이 언제 나왔냐? 2006년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은 육개장라면인가? 육개장라면은 이미 나와있죠. 그러면은 된장 맛도 나왔어, 미역국 맛도 나왔어, 북엇국 맛도 나왔어, 육개장 맛도 나왔어. 애호박 된장국은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다음은 청국장 라면입니까? 근데 이 청국장 라면이 나오려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국은 뭐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청국장 라면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 자, 2020년 상반기에 과연 청국장 라면은 나올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제품들이 또 몇 가지 나왔습니다. 온라인 전용 제품들, 제가 마트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온라인 시장만을 위한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이거 롯데에서 온라인 전용 볶음밥입니다. 온라인 상품이니까 굉장히 포장지를 임팩트 있게 디자인을 했다고 이렇게 관련 기사가 났더라고요. 포장지 되게 심플하죠. 원색적인 색깔에다가 제품 이름만 떡하니 붙여가지고 저렇게 팔고 있는데, 사실 뭐 온라인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디자인이 심플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디자인이 그렇게 심플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이제 디자인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제품임에도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는 녀석도 있고 디자인을 되게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귀엽게 나가는 곳도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고추 짜장이 있었잖아요. 삼양 온라인샵 전용으로 나온 제품. 근데 요번에 이제 고추 짬뽕이 또 나왔습니다. 짜장 나왔으니까 이제 짬뽕 나왔죠. 이 제품은 이제 오래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던 에어프라이어의 신제품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핫도그는 많이 보던 건데 왼쪽에 못 보던 게 나왔죠. 멘보샤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분이 개발을 했냐 하면은 문성실 요리연구가라는 분이 개발을 했다고 하세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라고 이제 관련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에어프라이어 119라는 책을 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있던 분을 R&D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냈다는 거죠. 사실 멘보샤라는 게 잘 못 튀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느끼한 그런 음식이 돼버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맛있게 튀긴 건 고소하고 맛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는 정말 기름만 많이 먹어서 눅눅한 제품들이 많을 건데 과연 이 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펭귄이 참치 광고를 하는 시대가 와서 같은 유튜버로서 여기는 뭐 대기업이긴 하지만 슬쩍 비워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펭귄이 참치 광고를 하는 시대다. 이거는 누가 개발을 하는 거죠? EBS가 개발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여간 그렇답니다. 이번 주에는 업계에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즐거운 뉴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